자, 반갑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무속과 사지 콜라보 시작을 해요. 오늘은 겁살, 제살, 천살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겁살, 제살, 천살은 이렇게 하는 게? 하늘이 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치, 하늘에서 벌. 하늘에서 벌. 요거는 겁탈겁. 뺏기는 거. 야, 역시 진짜 잘한다. 그리고 재앙제. 와, 피디님 진짜 사주 공부해야 돼. 역시 정묘일주잖아. 편인을 깔고 있으니까 남달라. 아니, 여기서 이렇게 1년 넘게 공부한 사람들도 대답을 안 하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요거 나 담당 PD로다가 3년 4주만 하더니 못 듣다니까. 하늘의 벌. 요거 재앙제. 이것도 하늘의 벌. 사람의 벌도 돼요. 뺏기는 거. 맞아요. 역시. 뭔 살인지 공부해봐야죠 이제. 아무튼요. 오늘도 열심히 잘 따라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자, 무속과 사제 콜라보 146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12신살이에요. 12신살. 8가지의 살. 12가지. 오, 저 아저씨도. 맞아. 12가지의 살. 그래서 12신살이 이제 전에 우리 서정쌤이 12운성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12운성하고 똑같이 가는데 이제 12운성은 이 기운을 가지고, 위에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운성. 사람의 기륭화복을 점쳤지만 요 12신살은 지지. 땅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기륭화복과 그런 걸 점을 친다는 뜻에서 요거를 이제 그 신살. 그리고 12운성은 엄밀히 말하면 일본이죠. 일본에서 만든 일본에서 만든 게 12운성. 예, 그리고 또 일본은 우리 옛날에 한번 공부한 거 그러니까 미래는 과거는 의미치가 않다 그래. 일본 명리는 미래만 생각해. 일본 명리는 무조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 아무튼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던 것 같아. 자, 예쁜 글씨.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말이 안 통하고 요게 고집불통,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에겐 충고가 안 통하고 아둔한 사람에게는 훈계가 안 통합니다. 당신의 어리석음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당신의 미련함을 알면 똑똑한 사람이 되고 당신의 아둔함을 알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바로 내 사주 내가 알기. 내 사주팔자 8글자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둔함을 잘 알아서 지혜롭고 현명한 하루를 보내기를 축원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명리학 무속과 사제 콜라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신혜선 옥부인 유튜브를 보면 김 대표님이 오늘도 방생하면서 이제 오늘이 258일째 달려갑니다. 300일 방생기도 중.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고. 자, 12신살이란 뭐냐? 12신살이란 한국 전통 점술에서 점술. 개인의 운세나 성격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8가지 자꾸 8가지라 그러냐? 12가지 신살이다. 12가지 신살 체계이다. 그게 바로 12신살로 푸는 통변론 아니면 12신살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12신살론. 그래서 각 신살은 특정한 성격적 특성과 운명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 각 신살은.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공부하려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겁부터 시작하니까 겁재천 이런 식으로 한 무리로 묶어서 나가는 걸 겁재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12신살이란 생년월일과 시간에 따라 특정 신살이 결정되어진다. 년월일시에 의해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어. 올해 바뀌고 내년에 바뀌고 내후년에 바뀌고 저기 12운성하고 같이 생각하면 돼. 12운성이 바뀌는 것처럼 12신살도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움직임다. 이 신살들은 개인의 운세, 건강, 대인관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망신살이 들었다. 그럼 망신살이 들었으면 말 그대로 망신살이야. 근데 망신살을 조심해야 되지만 직업을 봤을 때 유튜버라든가 연예인은 망신살이 들어오면 발복을 해. 왜냐하면 망신살이 들어왔으니까 더 드러나게 해줄 거 아니야. 운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공부를 이제 해 들어갈 거예요.
12신살과 신살과 12신살의 차이를 그럼 이제 한번 봐야 돼. 이 12신살과 그냥 일반 신살 공부했지. 우리가 뭐 흉살, 뭐 아주 나를 죽이는 살과 홍염살, 뭐 도화살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학당귀인, 천을귀인 이렇게 신살, 그거는 신살로 들어가고, 여기 신살은 겁재천부터 시작하는 거고, 신살이란 귀신신과 죽일살을 써서 신은 긍정적인 길신이고 살은 부정적인 흉신이야. 그래서 그걸 굳이 나눈다면 천을귀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천을귀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밑에 우리가 뭐 백호대살, 괴강살은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 이렇게 나눈다 보면 엄밀히 그걸 구분한다면. 그래서 12신살은 살면서 좋고 나쁘게 작용하는 수백 가지의 살 중에서 만개 500, 그 책을 들여다보면 500 몇 가지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280가지는 쓴대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게 280가지를 쓰고 있고, 580인가 590가지의 신살이 있어. 그래서 수백 가지의 살 중에서 대표적인 12가지 길신과 흉신을 말한다. 12가지와, 그러니까 12신살과, 그래서 요게 12신살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겁살, 제살, 천살, 겁재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진연, 월망, 이렇게 해서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말살, 욕해살, 화개살, 그래서 12개의 12신살이 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요거 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12신살의 작용을 보면 조금 아까 얘기했지. 12운성과 12신살의 차이점을 좀 나눈다면, 12운성은 일간과 지지와의 관계, 나와 지지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나와 지지와의 관계를 얘기했고, 또 나와 일간과의 관계도 우리 섬세하게 공부할 때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 있는 거였는데, 일단은 엄밀히 고서에는 12운성은 일간과 지지와의 관계를 설명을 나눴고, 12신살은 지지끼리 관계, 합충, 형팔, 그래서 삼합으로 이루어진 게 12신살이에요. 해묘미 그룹, 인오술 그룹, 그 다음에 사유축 그룹, 신자진 그룹. 그래서 내가 해묘미 그룹이면은 해묘미, 그 삼합이 든다고 하는 게 바로 같이 흘러가는 거야. 뭉뚱거려서. 해묘미는 같이 만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삼합으로, 요 지지끼리 삼합으로 묶어져 있는 걸 12신살은 삼합 그룹으로다가 그 관계를 이렇게 아까 겁재천 이런 식으로다가 설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뜻해요. 12운성도 생로병사 나누듯이 12신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한다. 보통 연지와 일지 기준으로 보면, 연지는 뭐예요? 대외적으로 국가자리기도 하고 조상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보는 이미지, 연월 일시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첫 번째 딱 만났을 때 띠를 보고 보는 거야. 정미생의 정미일주의, 정미연주의 에너지, 여긴 기후의 에너지, 여기는 병진의 에너지, 신축의 기운을 먼저 보는 거야. 사람을 먼저 이렇게 첫 대면을 할 때 연지에 있는 걸 먼저 읽어줘요. 우리 눈에 딱 스캔이 들어오는 게 연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지가 좀 멋있게 생겼거나 연지가 좀 괜찮으면, 예를 들어서 연지에 사길신이 있다. 정인, 정관, 정제, 식신이 있으면 이 집안 가문은 괜찮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고급진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전투적이지가 않고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우유부단하겠구나. 정적인 에너지겠구나 보고, 연지가 사흉신, 편관, 편인, 상관, 편관으로 만약에 있다. 편인, 편관, 편인, 상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편인, 편관, 정제가 아니고, 편제. 편제를 이렇게 이제, 지금 현대사회는 편제도 길신으로 치지만 옛날에는 편은 사흉신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가문이 고군분투하고 살았겠구나. 특히 편제나 편관이 있으면 장돌배기 하면서 장사하고 살았겠구나. 상관이 있으면은 가문이 그래도 양반 가문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연지를 보고. 그래서 연지를 보고 평가를 했다. 연지는 환경이나 외부적인 일에 의미한다.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연지를 보고 국가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쓰냐를 본다. 일지는 개인적이고 내부적인 일이야. 그래서 일지하고 월지가 틀려. 월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고, 일지는 그냥 금수 에너지야. 그럼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밖에 목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으면 똥꼬발랄해. 그러면 부모가 학교에서는 엄청 막 활동적인 애가 집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잖아. 우리 애는 얌전하고 공부만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밖에서는 어마무시 똥꼬발랄해. 연지 기준은 환경이나 외부적인 일을 의미하고 일지 기준은 개인적이고 내부적인 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요걸 안방의 기운,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막 집에 들어오면 그냥 우리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남자들. 밖에 나가면 세상 호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줄 알고 면 네가 데리고 한번 살아봐. 그렇게 되는 거지. 네가 한번 데리고 살아봐.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김 대표 봐. 아주 말도 못하게 호인이잖아. 집에 하면 하루 종일 나를 조수잖아. 잔소리 하잖아. 아유. 가만 내 테레비 보고 있을 땐 제일 조용해. 잠잘 때 하고. 자, 12신살의 작용을 봐요. 이게 지금 정미, 갑진, 을사, 신사 요 사주를 봤을 때 우리가 그 만세력을 펼쳐보면 여기에 이런 게 글씨가 써 있어. 요거 글씨가 써 있어. 글씨가 써 있으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보냐인데 맨 위에 있는 건 연지 기준이고 중간에 있는 건 일지 기준이고 밑에 있는 건 일간 기준이야. 요 일간 기준이야. 연지 기준, 일지 기준, 일간 기준이야. 그럼 그 다음에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연지는 우리가 어떤 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있고 오다 펜 맞죠 이거? 여기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서정쌤이 크게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써달랬다는 거야. 그러면 요건 연지 기준이라는 거면 요거 기준이야. 그치? 그리고 요거 일지 기준이라면 요거 기준이야. 그리고 일간 기준이라면 요거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성, 제살, 연살, 뭐 화기살, 월살. 그럼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거야. 오늘 공부하는 게 겁살을 공부할 거란 말이야. 여기서 보면 요 겁살. 오늘 공부한 게 겁살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제살을 공부할 거야. 어디 갔어? 제살을 공부할 거고 천사를 공부할 거야. 겁제천, 진연월, 망장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그러면 요렇게만 해가지고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는 겁살은 뭐고 천살은 뭐고 제살은 뭐다까지만 공부를 했어. 그럼 그걸 내 사주에 어떻게 응용하나를 공부를 안 했는데 이번 시간은 내 사주에 어떻게 대비하냐를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대비하니까. 그럼 이건 연지 기준이잖아.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랬지? 조상짜리라 그랬지? 조상에서 원하는 이 기운이야. 요거는 조상이 올해 2025년 요거를 봐요. 요거를 봐. 그럼 위에가 연지 기준이지? 그러면 조상에서 역말살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야, 나보고. 위에 써요? 연지 기준으로. 그럼 요거 일지 기준이야. 요 자리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살이. 요게 일지 기준이겠네. 요거는 연지 기준이고 얘는 일지 기준이지? 그리고 요거는 뭐라 그랬어? 일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라는 건 뭐야? 일지면 요거거든. 요거는 요거를 청간이라고 해서 요건 생각이라고 했잖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이건 행동이라 그랬죠. 행동. 그러면 일지 기준. 내가 행동하는 거잖아. 일지 기준이니까 내가 다리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12신살에서는 지살로 써라야, 올해. 지살대로 움직여라야. 근데 나는 싫어. 나는 지살대로 안 움직이고 막 겁살대로 움직일 거야. 망신살대로 움직이고 때려 맞겠지. 이해해요? 조상에서 너는 역마살로 움직여라, 올해. 요거 보는 거야. 자기 거를 펼쳐보고 여기 10인살 보면 이건 연지 기준 했으니까 조상에서 역말살처럼 살아라야. 명령했어. 조상에서 명령한 거야. 그래서 지살은 조상에서 명령한 게 바로 이건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살대로 움직이며 근데 지살대로 안 움직이고 요트리고 움직이면 안 되겠지. 요거는 만들어진 거잖아. 지살을 움직여. 그러면 망신살이 돼 있어. 일간이 뭐야? 나의 생각이지. 그러면 나는 올해 망신살을 만났어. 뭐라 그랬어? 좋겠으면 이름 날 거야. 유튜브 더 많이 할 거야. 발복할 거야겠지, 망신살이. 근데 요걸 요렇게 안 하고 잘못하면은 관제 구설에 시달리고 입설 구설에 시달리고 안 좋게 되는 게 망신살이야. 그리고 또 잘못하면 망신살이 뭐라 했어? 옛날에 서정쌤이 그랬잖아. 병원에 들어가서 가운 입고 내시경 집어넣고 막 여기 해집고 수술하는 게 망신이잖아.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아플 수도 있다는 거야, 망신살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한 그래. 연지에서는 조상이 넌 이렇게 움직여라. 움직이라고 했어. 그럼 연지에서 움직이라고 했는데 일지하고 연지를 봐. 조상에서 움직인 거하고 조상에서 움직인 긍정적인데 내가 움직였을 때 여기도 만약에 나쁘게 움직여졌어. 그럼 이거 나쁘게 움직이면 안 되겠지. 근데 조상에서 나쁘게 움직였어. 요게 긍정적이야. 그럼 긍정적으로 움직이면 조상에서 원하는 거는 나쁘게 가라는 거야. 너 요거 먹어, 요거 먹어, 요거 먹어 해. 근데 그걸 내가 일지가 그걸 내가 먹으면 그걸 먹으러 가면 나한테 해로울 거 아니야. 안 가면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우리가 사주 공부하는 게 기륭화복을 봤어. 올해 길하다. 그러면 길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흉한 행동하면 안 되는 거고. 올해 흉하다. 그럼 흉한 행동을 하지 말고 길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사주 공부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게 나쁘다. 이게 만약에 X다. 그럼 X처럼 하면은 조상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우리가. 조상에서 올해 망가뜨리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올해 지금 을사년에는 봄하고 여름을 만났는데 조상에서는 겨울을 주려고 그래. 안 되지. 그리고 행동을 조상이 시키는 대로 가면 안 되잖아. 봄, 여름 뿌리고 가꾸고 행동을 내가 해야지 진짜. 그리고 요 일간은 어떻게 말하면 조상에서 원하는 거하고 내가 행동을 잘하면 나중에 결과물이 일간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되어 있는 거야. 나의 결과물도 되는 거야.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거. 그러면 나는 망신살을 좋게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건 신의 손 옥부인의 사주니까. 망신살을 좋게 쓰려면 요거에 맞게 내공을 키우고 공부하고 바르게 망신살을 쓰려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지살과 제살의 차이야. 지살과 역마살의 차이가 나와. 역마살은 타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색을 들어왔어. 역마살이 들어왔어. 주인이 빼라 그러면 역마살을 쓰는 거야. 제살은 내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같은 두 개 다 움직이는 거지만 제살은 내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옛날 누구한테 내가 말했는데 율한테 말했나? 누구한테 말했는데 한번 역마살은 타의에 의해서고 제살은 내 자의에 의해서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지살 제살은 이거 제양제자고 요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해했죠? 연지기준, 일지기준, 일간기준 조상에서 원하는 거 조상에서 명령하는 거 요건 내가 행동하는 거 요건 나의 생각 그리고 조상에서 명령하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고 잘해서 내가 일간 기준으로 좋게 만들면은 좋게 발복하는 거고 내가 나쁜 생각하면 도둑질만 하겠지 나쁜 짓만 하겠지 그래서 이건 일간 기준 그리고 결과물이에요 나중에 요 끝자리가 결과물이라고 해요 요거 밑에 거 그러면 요게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겠어 근데 이걸 연말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나오는 거야 이거를 뭐 이렇게 요거는 결과물, 나의 생각, 요거는 나의 행동, 요거는 조상에서 원하는 걸 보는 거야. 우리 그 만세력을 어플 열면. 요게 이제 요걸 공부할 거예요. 요거를 지금 모르잖아, 우리가. 그전에는 요게 하나하나 그냥 천살은 하늘, 월살은 달을 보고 간다, 반한살은 만한장을 앉은다, 뭐 이것만 배웠지. 망신살이다 배웠지. 이거를 내 사주에서 어떻게 써먹는지를 몰랐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심화반이고 이제 점점 그렇게 점점 섬세하게 공부가 되어 간다는 거를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나도 공부를 했고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야. 이거를 초보한테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 가불병정, 청강과 지지도 잘 모르는 분들한테 말하면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요런 거 12신살로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 사주를 보고 여기 보면 내가 이제 58대운을 만났어. 여기 58대운. 그럼 요건 10년 동안 움직이는 거야. 요거는 이건 오랫동안 움직이는 거야. 10년 동안 어떻게 해라. 천사를 만났을 때는 그냥 하늘에서 요거 기도 무지무지 많이 해야 되는 게 천살이. 육해살은 저승사자가 오니까 또 조상한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딱 보면 알잖아. 알지? 그래서 요거를 궁금한 거 없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12신살 봤을 때 아이고 내가 요때는 어떻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나갈 때 지금 이제 올해 천사를 만났으니까 천사는 한 번도 안 만났겠네? 12년이 지나 천사를 한 번도 안 만났겠구나.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천사를 만났으니까 요 천사는 지금 그 지나온 거에 봤을 때 여기 있다. 갑진년의 지지가 천사를 천간의 천사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기는 1년에 12번 오니까 그걸 대비해 보면 돼. 그래서 지금 병수월이죠. 지금 수월이야. 수월이면 내가
경수를 만났기 때문에 요 달 사는 거, 요 수를 가지고 10년이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봐. 우리가 서정생 공부할 때 그랬잖아. 올해 을사년, 올해 사화가 온 사주 중에 사화가 올 때 그때 똑같이 살 거라고. 똑같은 거야. 내가 경술 대우니까 이건 10년이지. 그럼 지금 지지에 술이 있어. 요 달의 결과물이 앞으로 10년의 나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10년이 그렇게 될 거야. 예요. 그럼 을사년에 사화가 있어. 여기 사를 만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올해 을사년 만난 사람이 다음에 똑같이 만나죠. 그래서 이게 복고, 반복, 옷걸음이 이건 옛날 거거든. 옷이 옛날엔 옷걸음이 길었어. 그리고 정통 한복이기 때문에 폭도 넓어. 그래서 이건 옛날 한복이야. 거의 7, 8년 전에는 옷걸음도 길고 폭도 넓어서 정통 한복이야. 근데 요즘 좁고 웬만하면 똑딱이 달지. 근데 나는 복고를 왜 해? 내 사주에 화개살 이런 건 다 복고의 에너지야.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올 때가 올 거라고. 길게 입을 때가. 머리가 돌잖아. 청바지도 나팔바지 유행할 때가 오고 좁아졌다 넓어졌다 폭이 좁아 넓어졌다 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야. 12번 돌아가면서 여기도 12번 돌아가면서. 근데 여기는 만나기가 어렵고 여기는 자주 만나잖아. 그러면 인생에서 실패를 안 하겠지. 아, 내가 이때 힘들었으니까 이거 12신사를 보고 그때 그 행동을 해서 힘들었었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를 배우는 겁니다. 자, 12신사의 작용을 보면 원국에 특정 신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대세운에서 중첩대에 들어오는 경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여기 보면 지금 봐. 역마살 2개 들어있죠. 12신살이 내 대운에서 역마살이 2개 들어있어. 지금 조그맣게 한 마리 그 말인 거야. 역마살이 내 원국에 특정 신살이 2개 들어있는데 여기 말이 대운에서 대세운에서 이거 대운이나 세운이에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중첩되어 들어올 경우 지금 올해 3로 들어왔죠. 사화가 들어왔어. 3개가 들어왔네. 그럼 이거 3병 지지의 3존이잖아. 근데 요거를 어떻게 쓸까냐를 보는 거야. 역마살로 쓸 건가?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역마살로 막 돌아다니잖아. 지금 정신없이 다니잖아. 다니는데 이거를 돈벌로 돌아다닐 거냐, 쓰리잡 포잡으로 돌아다닐 거니까. 어저께 오후에 상담한 사람은 3개월 전에 신을 받았는데 이번에 토요일날 신고서에 이제 오라고 했어. 세상에 포잡을 한대. 이자 내려고. 그거를 내가 저금하려고 하는 돈이 아니라 이자 내려고 포잡을 한대. 그럼 역마살에 포잡을 할 것이냐. 이거를 내 머릿속에 일가는 뭐야. 망신살을 쓰고 싶었어. 유튜브도 좀 잘하고 싶고 노래도 좀 잘하고 싶고 사주 강의도 좀 제대로 잘하고 싶고 내가 산을 타거나 아니면 쇼츠고 뭐고 다 나는 유튜브에다가 망신살을 좀 잘 쓰고 싶어. 그래서 더 많이 쇼츠하고 유튜브하고 하지. 나는 그래서 그걸 좋게 쓰는 거야. 나의 제일 잘하는 요 장점을 쓰려고. 요거가 나의 장점이야. 요거가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기치러 다니거나 사기치가 뭐야? 나쁜 짓 하러 다니면 망신살아. 법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사기치러 다니는 거. 역마살 3개를 그렇게 쓸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나가 행동하기 나에 따라 내가 하는 거야. 이거는 사주는 이렇게 돼 있다고 내가 바꿀 수 있어. 이건 못 바꾸지만 운명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요건 만들 수 있다. 요거는 불변의 법칙 바꿔도 요건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고, 운에서는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왔을 때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 더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주는, 왜냐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대로 살려고 해. 사주대로 살려고 하는데 봐. 나 여기 집구석에 앉아있을 거야. 이때 되면은. 근데 내가 실력이 없이 앉아있으면은 편인도시 손가락 빨고 있겠네? 이때를 위해서 지금 돈 벌어놔야 되겠지? 요때 집구석에 앉아있을 때를 위해서. 그럼 요때 내가 실력을 갖추면 여기 가만히 앉아 손님들 들어오겠지? 그거를 대비해서 나는 살아가는 거야. 이해해요? 앉아있을 때도 손님이 아웃 들어오는 거를 인을 써야지. 아웃 쓰면 편인도식인 거야. 나가는 거는 뭐 하는 거 없이. 그럼 밥 먹을 때거리가 없어질 텐데 내가 요 6년을 잘 썼고 나면 여긴 가만히 앉아있어. 때거리가 생기겠지. 이제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요때
연양함 저기 뭐냐 신혜선 옥부인님 저 방생기도 좀 해요. 그러고 들어오는 거야 이분들이 손님들이 관인하니까 손님이 나한테 와서 나를 생기니까 관인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주대로 살면 아는데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특히 제자들도 지금 사주대로 살려고 해. 큰일 난다. 하긴 뭐 다 사주대로 잘 살면 다 비행기 타고 다니겠지. 대한민국 지금 엄청 잘 세계에서 1등 되겠지만 공부하는 사람만이 잘 살 수 있다. 원국의 특정 신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대세운의 중첩대에 들어오는 경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서준쌤이 저번에 공부했잖아. 똑같은 글씨가 2개 있으면 반대편 충을 끌고 온다고. 나는 사해충 끌고 오면 회수가 뭐야? 정인이잖아. 공부하려고 끌고 왔잖아. 나한테. 정인이 3개, 사가 3개나 움직이면서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보현제장 같은 거 축이 2개 있으면 이게 반대가 뭐야? 오축 탕화살이잖아. 그럼 오화가 뭘로 작용해? 요거를 은연주게 하려고 그래. 돈 한다고. 돈은 벌고 싶어. 근데 가만히 돈 있으면 갖다 주나? 움직여야 돈이 오지? 움직이지 않고 요거를 끌고 오려고 그래. 그러면 사화가 나 2개 있어. 나는 원국에 2개 있지만 올해 3개가 왔어. 그러면 그 사해충 하잖아. 해수가 나한테는 정인이야. 얘는 내 편이니까 뭐야? 편제지. 편제를 몰라 그래. 편법적인 돈,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따로 육 놀고 싶은 거야. 돈 있어야 놀지. 돈도 없이 놀고 싶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다음에 또 와. 내가 이때 놀 때를 준비해야지. 그래서 지금 올해 내가 사화가 3개가 있으니까 자꾸 더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긍정적으로 쓰지. 보현이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거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좋은 것은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야.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중간으로 나눠서 옛날에 2년 전에 우리가 저쪽 대여 공간인가? 거기서 공부할 때 12운성을 서정쌤하고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면서 좋은 거가 나쁜 거로 나가다가 우리 공부가 멈췄잖아. 그래서 좋은 거는 장성, 반할, 화개살은 좋은 거다. 그럼 자기 원국에 좋은 게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개수로 쳐봐. 지금 반한살, 화개살이 좋다 그랬어. 원국을 봐봐. 요거 좋다 그랬어. 요거 하나, 둘, 난 3개만 좋네? 3개만 좋은 거야. 3, 6, 9, 12 중에서 3개만 좋은 거야. 요거를 치면. 사주의 꼴값을 보는 거야. 내 사주의 꼴값을 보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나쁜 것은 겁재망육이야. 나쁜 것은 겁재망육이니까 나쁜 것은 요거는 엄청 좋은 거다. 그리고 나쁜 것은 겁재망이라 그랬어? 네. 여기 망신 나쁜 거. 여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 자기 사주꼴을 보고. 그러면 밑에 보면 중간꽃이 천지년월묘. 내가 여기서 망신만 2개 들어있네 내 사주에는. 그리고 천지년월역. 천지년 거. 그냥 보통이야. 보통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있어. 요것도 보통. 요거 좋은 거. 이거 보통이지? 이것도 보통이지. 지금 요것만 나쁜 거야. 봐.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너무 중용이 제일 중요했어. 보통 게 많은 게 나아. 만약에 나쁜 게 많으면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돼. 좋은 게 너무 많으면 발전이 없어. 너무 좋은 것만 있어봐. 발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면 지살은 뭐야? 움직이는 건 같은 역마 중에서 지살과 역마는 틀려. 요거는 이건 내가 공부하러 돌아다니는 지살을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배우로 사화를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좋게 쓰는 거야. 얘네도 좋게 작용하는 거야. 요것도 결과물이 나오면 좋게 작용했지.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거야. 망신살로 나올 것인가, 발복으로 나올 것인가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망신살은 X고 발복은 좋은 거잖아. 유명해지는 거잖아. 이건 내가 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이 사주를 봐도 요거는 평범한 게 많으니까 내가 이 평범한 게 나쁜 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올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또 봐도 돼. 우리가 왜 사주를 보면
사기신이 많은가 사용신이 많은가를 먼저 딱 보잖아. 그러면 흉신이 많은 사람은 싸움닭이고 막 형, 파, 해가 있으면 막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 현장이. 근데 이것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좋은 게 많으면은 그냥 좋게 살다 보니까는 발전이 없고, 나쁜 게 너무 많으면은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고, 중간이 이렇게 많으면은 내가 평범한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빠질지 좋아질지는 그 밑에 마지막 결과물을 보면 돼요. 그래서 12신살은 지지를 바탕으로 하며 12운성은 지지에 따른 천간을 보는 거.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말한 거. 일간을 보기도 하지만 또 다시 풀이하다면은 지지에 따른 천간 위에. 그래서 서정쌤이 이렇게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보여주고 막 해줬었던 거 기억하죠. 그리고 12신살은 겁살과 12운살의 12신살의 겁살과 12운성의 절과 같아. 절과 같으며 봐. 요거 우리가 만세력을 봤을 때 여기 써 있었잖아. 여기 써 있을 때 겁살이 여기 겁살이 2028년이 나왔네. 여기 겁살은 지금 없네. 요 겁살은 절지야, 절지 요거. 요 겁살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겁살로 12운설로 했지만 요거는 요 절지하고 같은 말이다. 여기. 이 절지가 뭐래 했어? 나쁜 게 말하면 절단 나는 거지만 절초봉생.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라 그랬잖아. 그럼 2029년에 여기 때 일치 기준으로 여기 내가 절지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것도 절지를 만났어. 지금 절지를 뭐래? 연주에서 절지를 줬어. 절초봉생해라. 이해해요? 같이 생각해야 돼. 이거 뭐야? 지금 이제 올해 2026 요 때를 공부하는 거야. 겁살이 왔어. 이건 2022년 내후년 3년 후의 일이야. 그러면 절하고 똑같다 그랬어. 연지 자리지. 연지에서 절을 준단 말이야. 절초봉생해라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준비가 다 있으면 굳이 절초봉생 안 해도 되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 환경이 확 바뀔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개판으로 살다가 여기 되면 다시 또 뭔가 준비하겠지. 요 뜻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겁살을 만났어. 겁살을 만났으면 절하고 똑같아. 아작날 것이냐, 절초봉생, 내 환경이 확 바뀔 거냐, 여기 결정나요. 올해 3년 사는 거 가지고. 지금부터 3년을 어떻게 사냐. 그래서 유럽, 보현 여기 쟤 만났어. 놀아. 여기는 다시 일 나가야 돼. 지금 쟤 만났잖아. 없는 쟤가 들어왔어. 놀고 싶어. 여기 다시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나이가 몇 살이야? 큰일 난다. 엄청 중요하다. 운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큰일 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절은 12신살의 겁살과 12운성의 절은 비슷하게 작용한다예요. 이거 찬물이지? 이거 뜨거워? 뜨거우면 열어놔야지. 그냥 마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겁살 하나로 들어갈 거예요. 겁살이란 겁탈겁자야. 그래서 겁재 그러지 우리가. 겁재가 바로 겁탈겁을 쓰는 거야. 재를 훔쳐간다. 근데 반대로 말해서 겁재를 내가 가져와도 돼. 뺏어와도 돼. 그래서 굉장히 내가 신강하면은 겁재, 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신약하면 뺏기는 게 바로 겁탈겁재야. 그래서 겁탈을 의미하며 주색에 빠지기 쉽고 겁살운이 오면, 내가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저걸 보면 올해 신수를 보러 왔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겁살이 딱 떴어. 아, 올해 요러고 돌아다닐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올해 이렇게. 근데 이게 연지에 있어. 그러면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야. 재물을 이거 막 주색 잡기에, 그러니까 내 환경이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주색에 빠지기 쉽고 범법자가 될 수 있으면 재물이 빠르게 돌아도 빠르게 나간다. 겁탈이 오면은. 그러니까 2028년 나는 겁탈이 올 거야. 조상에서 이렇게 시킬 거라고. 근데 이렇게 시키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살면 돈이 많으면 해도 되겠지. 우리가 저거 아니잖아. 야타죠. 그게 뭐냐. 재벌의 자식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뭐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조상은 이렇게 시킬 거야. 운에서도 안 된다. 사기나 부도를 당하게 되면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 이별할 수 있게 되기도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가운데 밑에 끼면 이혼수가 들어온다 하고 보는 거야. 겁살이란
십이운성의 절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절지가 뭐야? 절을 만나면 그래서 일지가 지지에 절을 있으면은 질병, 관제, 좌천을 끌고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고 공부했잖아. 서정쌤한테. 내 배우자가 절지에 앉아 있으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요럴 것이고 결혼하고 나면 내 배우자가 요럴 거다. 아픈 사람이다. 그래서 절이 초년 여기 어렸을 때 있으면은 계속 골골골골 아픈 거야. 그거 지나갈 때. 응? 알았죠? 응,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건강을 안 준 거지. 그리고 겁살이 연지에 있을 때, 이제 연월 일시를 공부해. 연에 있을 때는 그냥 내 사주를 딱 봤어. 그러면 자기 사주에 저거를 요 사주를 이렇게 열어봤을 때 여기를 보는 거야. 이제 여기에 그냥 요거는 대운 세운을 안 보는 거고 내 바코드만 보는 거야. 나는 화개살과 월살과 반한살만 있어. 연지에 화개살과 월살과 반한살만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래도 다행히 내 사주에는 겁살이 없으니까 겁살 공부는 못하겠지만 자기 사주 연주에 겁살이 있을 경우 조상짤이기 때문에 조실부모. 부모를 일찍 잃는다. 그리고 재운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고향을 떠날 준비를 분주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잣집에 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옛날에 공부한 집안은 양반가는 내 자손이 만약에 이렇게 겁살을 가지고 태어났다. 절에다 갖다 잠깐 맡겨. 그 대운 지나갈 때까지 공부하라고. 불자 집안에서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절에다 공부시키잖아. 그리고 아니면은 서당 선생님이나 이렇게 훈장을 아예 딱 둬서 애를 자꾸 거기로 공부를 내보내는 거 아니야. 겁살. 그래서 떠날 준비를 분주하게 해야 하고 조상의 유산을 받아도 보존하는 데 실패할 수가 있다. 이거는 연지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해당이 돼. 유산을 받아도 그 유산은 내가 못 지키고 다 팔아먹는다. 연지에 겁살이 있는 사람은 월지에 있을 때 월에 있을 때 조실부모 한다. 겁살이 월에 있으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관제구설이 있고 대액을 큰 액을 초래하며 이사해서 집안을 이루면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 한 번 망하고 대액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한 번 아주 크게 실패를 하고 한 번 무너지고 부도가 한 번 나고 이사를 할 거 아니야. 여기 큰 집에 살고 있는데 막 딱지 붙이고 여기 전세고 월세고 아무도 없어. 다 털고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를 하면 의식껏 안 한대. 그러니까 월지에 겁살이 있는 사람들 망해가지고 힘든 거 이거 읽어주면 돼. 이거 더 잘 살기 위해서 힘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자 내려고 그러고 돈 끌어다가 이거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빨리 터십시오. 빨리 털어야 그 다음에 의식주 걱정 안 하고 살게 됩니다 하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럼 뭔 개소리 하냐고 우리한테 그러지 마. 읽어주면 되잖아. 이거 12신살이 이렇게 말한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어저께도 그 상담하니까 무당들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명리를 배웠더라고. 자기 생각하고 무당도 생각하고 전혀 틀리니까 무지 많은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안 돼서 내가 몇 번을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요번에 보고 전화를 했다는 거야. 나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아들 진로 적성 때문에 했어. 근데 벌써 자기가 명리 공부했다고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다 했더니 저 알아요. 사실은 공부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내 목소리 커지니까 알면서 왜 그따위로 행동했냐. 상간혼에 착각살에 빠져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다. 명리를 배웠는데 왜 모르냐. 내가 아니까 얼마나 제대로 꾸짖어 줄 수가 있어. 그치? 그러게요. 그때 무당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대. 그리고 그 건물 사면서 구태했대.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그 무당이 돈 벌으려고 나를 부추긴 거 아니냐. 근데 또 무당 욕할 수가 없잖아. 근데 안 그랬어. 그때 천간을 보니까 병신합수 해가지고 인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문서 요때 무당 선생님이 공부했으면 요거 인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잡으라고 했을 거라고 나는 거기 사주를 보고 얘기해줘야지. 그러게요. 공부도 안 해서 무식하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사주를 딱 보니까 병신합수가 되면서 인성이 들어온 거야. 갑목이 갑일간이기 때문에 문서 잡는 건 맞아. 천간에서 조상에서 문서 잡으라고 했는데 지지가 자축합금이야. 인성이 너무 많아진 거야. 자기도 알았대. 이거 잡으면 폐가만상할 거 알았대. 신이 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갔어야 되는데 중심이 안 쓴 거지. 상관이 들어왔으니까. 대운에서 상관을 했으니까. 맞아요. 착각살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있다 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공부하고 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맞춰봐. 너도 다른 무당하고 똑같이 하다가
정신없이 파고 들어오면서 나한테 듣고 싶어 하는 거야.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누구든 어느 직업인든지. 손님 하나 잡으면 놓치면 안 된다잖아. 매장에서도. 그렇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머리부터 발까지 스캔하고 저 사람이 색깔을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고 그쪽으로 몰아야지. 나는 화려한 거 좋아하는데 보현이 좋아하는 금술 갖다 놓으면 나 안 사. 그래 안 그래? 그럼 딱 들어오면서 아, 저 사람이 화려한 걸 좋아하겠구나 봐야 돼. 보면은 손님은 요 스타일이 맞겠어요. 화려한 거 갖다 놔봐. 분홍 갖다 놔봐. 내가 미치지. 이거를 명리를 공부하면 그 사주를 알면 안다고. 사람을 알아야 돼. 사람을. 그래서 바로 명리가 사람 공부다. 육친의 덕이 없어. 겁살이 만약에 월지에 있으면 그리고 고향을 떠나고 풍파가 많고 물이나 불에 놀라게 되고 3번 결혼하게 된다야. 그래서 옛날에는 요걸 보고 겁살이 있으면 3번 결혼하니까 요 대운을 지나서 늦게 결혼하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3번 결혼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어설프게 명리 배우면 그런다. 3번 결혼하니까 만약에 남자가 이거 며느리 사주봐. 어머 저기 이 며느리 3번 결혼하니까 이 아들하고 같이 이혼하니까 빠꾸시키세요 하겠지. 무식한 거야 그거는. 요 월치 대운만 지나면 돼. 그래서 그걸 10,000원 하세요.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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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10,000원 하세요. 10,000원. 늦게 결혼하세요야. 이걸 보고 늦게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월치가 뭐야? 여기가 10까지 쓰고 요거 40까지 쓰지? 40 넘어서 결혼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어머 세상에 40 넘어서 결혼하면 애기 낳고 그러면 그러게 말해요. 40 넘어서 애 못 낳는데 이렇게 나가면 또 안 되지. 반으로 나눠. 이 사람이 만약에 일대운이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 41, 여기 43 넘어서 결혼하면 되는 거야. 여기만 넘어가면. 얼마든지 결혼해. 배우자 늦게 만나면. 그리고 여기 보면 자식을 보거나 쟤를 보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낳습니다. 안심시켜야 되지. 그래서 통변을 배워야 되는 거야. 통변을. 이 사람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10,000원 하라 했더니 40 넘어서 그럼 몇 살이야? 어떤 사람 43세 해야 돼. 미쳤다. 어떻게 43세 결혼하냐. 그럼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돼. 관이 있나 재가 있나 보고 여자가 식상이 있나 보고 그러면 해야지. 보세요. 3번 결혼한다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3번 2가지 방법입니다. 1번, 2번, 3번 하고 사실 건지 아니면 앞에 보내고 사실 건지. 그럼 미리 일찍 빨리 액땜하세요. 그러면 돼. 여기 여자가 만나거나 그러면 빨리 만나서 액땜하고 나중에 만나는 사람 4번째 만나는 사람은 30대에 빨리 액땜해버리면 돼. 여러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면 돼. 지금 이 사람이 25살짜리가 왔어. 40 넘어서 결혼하면 미쳤지 이거 난리 나지. 그러면 동거를 하되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빨리 액땜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요거 만나면 돼요. 그러면 맞아요. 그때 얘랑 살다가 헤어졌어요. 얘랑 살다 지금 여기죠. 그러면 요 대운까지 결혼하지 말고 동거하고 살아보고 애 낳지 말고 혼인신고하지 말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럼 안심돼 가지. 근데 반드시 요거는 그 전에 깨진다. 안 되는 사람이니까. 여기 만약에 또 좋은 사람이 있다 보면. 그래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야. 말을 하면서. 안 됩니다. 했다가는 진짜 욕먹어. 알겠죠? 그래서 12운성 중에서 장생과 관대를 만나면 겁살이 대운, 세운에서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겁살을 이 사주에서 겁살을 만났어. 여기에서 요 사주에서 겁살을 만났어. 여기에 어디 갔지? 겁살을 만났어. 여기. 그런데 여기도 어디 겁살이 있을 거 아니야. 요 겁살을 만났어. 근데 가다가 12운성 중에서 아까 뭐야? 장성과 관대를 만나면 장성과 관대지를 만나면 바뀌어준다 그랬거든? 바뀌어준다 그랬거든? 여기에서. 근데 지금 만날 일이 없네.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장성이. 근데 관대지라는 거는 뭐냐면 반한쌀하고 같은 말이잖아. 원국에 있잖아. 이 사람은. (12운성) 중에서 장생과 관대를 만나면 이름을 떨치고 지위가 높아진다. 겁살을 형충파 원진하기 때문에 30세에 겁살을 만났어. 12신살에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진급도 못하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맨날 낙방을 해. 근데 겁살을 만났는데 여기 원국에 장생과 관대가 원국에 이렇게 지지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겁살 대운에 공무원 진급하거나 겁살 대운에 합격한다는 말. 이전에는 안 됐어. 계속 안 됐어. 언제쯤 될까요?를 할 때 여기
십이신살 겁사운이 올 때 내 원국에 장생과 관대가 있으면 아니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장생과 관대를 만나면 요때 합격한다. 쥐를 떨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형충파이면 긍정적으로 변해요. 형충파하면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언진하며 나쁜 거를 얘네들이 와서 때려주면 긍정적인데 있을 때 내 원국이나 대운 세운에서 요거 같이 만날 때 요게 되면은 발복한다는 말이야. 그건 요거를 대운 세운을 잘 봐야 되겠지 우리가. 자, 갑은 예를 들어서 12운성 공부했어. 요 갑은 해에서 요건 조금 아까 앞에 거를 예시를 준 거야. 갑은 해에서 뭐라고 공부했냐면 장생이라고 공부했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 요 속에 갑이 들어있어. 지장간에. 갑이 저 지장간 뭐가 들어있지? 내 거 아닌 이상은 못 이어오니까 해수 서정쌤 월지 해수 속에 지장간. 응 맞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임수가 들어있어. 무갑 지장간. 그럼 요 갑이 해수에서 시작을 한다. 요걸 바로 장생이라고 했잖아. 장생지. 그래서 요거를 12운성의 인해 여기 여기 12운성 요 인에서는 요 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운성 인의 입장에서 얘가 겁살이야. 12운성 갑의 인에서 봤을 때는 얘가 겁살이야. 그때 동글동글 서정쌤이 공부한 거 다시 보고 얘가 겁살이야. 근데 겁살이 뭘 만났어? 얘 입장에서는 겁살이 요 장생이 겁살을 만났잖아요. 여기 장생이라 그랬잖아요. 요건 12신살이에요. 12운성은 장생이고 요건 12신살이야. 알았죠? 12운성에서는 인목이 장생이고 12운성을 공부하니까 갑자기 이거 그냥 읽어. 갑은 해에서 장생인데 12운성에서 반대로 인에서는 요게 인에서는 얘가 겁살이야. 12신살은 지지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지. 12운성은 천간을 가지고 지지에 대입한다고 했죠 조금 아까. 요건 알죠? 그러면 12운성은 천간을 가지고 이렇게 지지에 대입을 하는 거고 12신살은 요것만 가지고 대입하니까 만약에 이민일주가 해운이 오면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요 해운이 오면 겁살을 만나는 거라고. 여기 있잖아. 인은 겁살이잖아. 해가 해운이 오면 만약 이민일주가 기해대운의 겁살이었을 거라고. 겁살을 만났는데 나빠지는데 요거 말하는 거야. 인과 해는 합이 인해합. 합충 형파해가 될 때 바뀐다 그랬잖아. 그래서 인과 합은 인해합 목이 되지. 여기는 원국에 목이 있으니까 인해합이 됨으로 나쁜 영향이 감소된다. 그래서 모든 신살은 합충 형파에 의해서 좋아질지 나빠질지가 결정난다. 내가 천을기운을 가지고 있어도 요걸 와서 때려버리면 의미가 없다. 내가 용신을 가지고 있어도 용신을 딱 때려보면 용신의 역할을 못한다. 그것처럼 이건 거야. 요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쁜 영향이 감소된다. 시지에 있는 여기 시지에 있는 장생과 겁살을 만난 거야. 다시 설명하면 12운성은 천간을 지지에 대입을 한다. 12운성은 12신살은 지지와 지지기를 본다. 그래서 인목이 이게 얘를 만나면은 겁살이다. 얘가 요걸 만나면 겁살이지만 그랬을 때 여기 장생과 겁살을 만났으니 이 말은 아들보다 딸이 더 많다야. 이 사람이 결혼했을 때. 왜 그러냐면 요게 요렇게 인해한 목을 하면서 인해한 목을 하잖아. 인해한 목을 하면서 이게 지금 겁살이 좋게 가는데 밑에가 많아졌잖아. 여기가 좋아졌잖아. 그럼 저건 저쪽에 아들이고 이건 딸이잖아. 자식 자리. 이걸 아들로 보고 이걸 딸로 보잖아. 근데 목이 많아지잖아. 한 목을 해서. 그럼 여기는 만약에 하나, 둘, 셋.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 입장에서 요거는 같은 성별이겠지. 요거 입장에서. 그럼 만약에 여자면 딸이 많아지겠지. 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장생과 겁사를 만났을 때 아들보단 딸이 많다. 지지를 보는 거야, 그냥. 궁성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요렇게 또 저거 했대. 여기가 딸이 많아진다고 옛날엔 그렇게도 얘기를 했다네, 세상에. 그래서 두 번째 제살 공부하는 거예요. 재앙 제자, 제살. 조금 아까 겁살은 끝나갔고 요게 삼재 할 때 재야. 천지인의 천지인.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사람의 재앙. 땅의 재앙은 지진. 하늘의 재앙은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오는 거. 그리고 요건 지진. 그리고 만약에 하늘에서 눈비가 많이 내려오면 땅에서 문제가 생기고. 요건 인재. 내가 다치거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요 인재. 그래서 천지인이 삼재예요. 삼재가 들어왔을 때 몸이 되게 많이 아팠어. 그럼 인재를 겪는 거야. 삼재가 데려왔는데 올해 특히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태풍이 일었어. 하늘의 천재를 겪는 거야. 요거 삼재가 들어왔는데 이사를 많이 다. 지를 겪는 거야. 삼재 때 요거 세 개에 문제가 오는 게 삼재지. 그러면 유독 하늘에 막 비가 많이 쏟아지고 막 태풍 막 불어. 그러면 내가 하필이면 삼재 이거 천재를 겪는 거고. 지진, 크게 말하면 지진이지만 이사를 막 다녀야 돼. 그리고 그냥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고 돈 벌을 막 돌아다니게 지재를 겪는 거야. 인재, 내 몸이 엄청 아파. 사람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 인재를 겪는 거라고. 그래서 삼재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제살을 보는 거야. 제살을 우리가 수억살이다. 여기 네모난 칸 안에 사람이 갇혀있지. 여기 이거 박스 안에 사람이 들어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감옥할 때, 감옥할 때 이 옥자야. 안 좋은 곳이잖아, 옥은.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사람이 다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수옥살이야. 그러면 수옥살이라고도 한다. 제살을 같은 말로 수옥살이라고도 한다. 제살을 만나면 송사로 인한 일이 발생한다. 올해 제살이야, 내가. 올해 내 사주에 나는 제살을 만났다. 제살을 만났나? 사주조에. 올해 을사년에 지살이구나. 지살. 재하고 지하고 진짜 헷갈리네. 그래서 제살을 만나면 무지 나쁜 거야. 송사로 인한 일이 발생한다. 이게 삼합이니까 올해 봐. 올해 사지. 을사년이지. 보세요. 이거 올해 을사년이야. 그러면 삼합으로 계산을 하니까 사유축이 요 을사년이야. 그럼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살인 사람이 올해 제살인 사람이 이거 말고 제살인 사람이 기운년이 언제야? 신유술인가 2029년. 2029년에 이거 돼. 올해 제살운에 사유축, 지지에 사유축 있는 사람이 지유에 사유축 있는 사람이 올해 제살을 만난 사람이 요거는 제살이 사유축이 아니야. 삼합으로 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년 후에 요 후에 사화에서 일어난 일이 요때 결과가 나온다. 근데 만약에 제살을 만난 사람 요때 송사가 된다. 올해 바르게 안 살며. 이해했어요? 요거가 아니고 사유축 요거가 제살이 아니고 올해 제살을 만난 사람이 만약에 여기 삼합으로 가기가 여기가 뭐 해묘미가 있든 인호술이 있든 신자진이 있든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제살을 만났는데 나는 제살이 아니니까 제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사주에. 하나만 봐주세요. 제살 있는 사람. 제살 있는 사람. 연지. 올해라
그랬어. 을사년 원국 말고 지살이에요. 을사년에 올해 을사년 2025년에 제살을 만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살을 올해 을사년에 제살을 만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요 사람이 삼합을 그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인호설인지 사유축인지 인묘진인지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중에서 사유축은 지살이기 때문에 안 돼. 묘나 자나 축 중에 누가 있을 거라고. 여기도. 그럼 봐. 어떻게 찾냐면은 올해 제살이 아닌 거야. 내가 일지가 사잖아. 그러면 사유축인 사람은 올해 지살이야. 지살이야. 그러면은 지금 다 제살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살이. 여기에. 여기도 지금 이민년에 일지가 뭐야? 저희가 줘봐. 거기 신이잖아. 신. 임신이요. 임신이지. 네. 여기도 지살 겁살이야. 신기하다. 여기 제살 있는 사람이 없네. 없어요. 제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살이면은 요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인호술이 인호술인 사람이 올해 제살을 만났다. 그럼 이게 다음 해에 여기가 오하, 그 다음에 미, 여기가 신, 유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그 다음 술. 올해 제살이 만난 사람이 여기에 2029년. 2030년이구나. 여기 2029. 2030년에 송사가 발생한다고. 올해 한 일로 인해서. 결과가 여기 제살이 없으니까 봐. 을사년에 제살을 만난 사람이 있어. 제살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삼합인데 사유축은 아니야. 사유축은 제살이 아니야. 지살이야. 그러니까 요건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호술 말고 사유축 말고 빨리 오는 거 신자진을 보자. 을사년에 신자진이 제살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얘야. 또 딴지 걸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못 찾으니까 우리가 이거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제살을 만난 사람이 나중에 4, 5, 미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신유술이지. 신유술이 온단 말이야. 신유술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신유술 다음에 해자축이 오지. 해자축이 와. 그럼 봐. 요거하고 얘네들하고 삼합을 만나야 돼. 신자진 중에서 여기 신 하나 만나지. 신자 중에서 여기 자 만나지. 그러면 올해 제살인 사람이 요게 몇 년이냐면은 25, 26, 27, 2028년 요때 요걸로가 발생할지 요때 6년 후에 자년에 이게 발생한다는 거야. 올해 결과물이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일어나는 일,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 전에 3년 전이나 6년 전에 10불인 게 올해 나오는 거야. 나는 6년 전에 10불인 거 지금 나오잖아. 6년 전부터 내가 다 경술 그랬지. 난 6년 전부터 10불에서 공부하고 배운 게 지금 결과물이 나오듯이 본인들도 3년 전, 6년 전에 10불인 게 지금 결과물이 나올 거고 올해 제사를 만난 사람 요렇게 3년 후에 결과가 나올지 그럼 봐. 올해 여기 안 좋은 일로 땅을 샀어. 근데 이걸 똥통이야. 언제 팔려? 이때나 이때 해결하겠지. 이때나 이때. 3년이나 6년 후에. 아주 간단해. 내가 올해 산 거 징글징글하게 힘들어. 3년 동안 속썩이거나 6년 동안 속썩이고 해결이 된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제살이 안 좋은 거니까 수옥살이니까. 요때 교도소 가거나 납치당하거나 송사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3년 후나 6년 후에. 그래서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사기치잖아. 제살인 사람. 3년 후에 결과물이 나와. 그러면 이거 신해산 옥부인 연양학당 보고 나 아무 일 없었어 했는데 자만하시면 안 돼요. 6년 후에 반드시 이런 일로 튀어나와. 그래서 우리가 보험 팔면 나중에 막 상품 잘 팔아나오면 민원 들어와가지고 금강원에서 막 우리가 구상권 청구돼가지고 돈 내주지. 나는 세상에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했는데 지금 그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80% 선입금 주는 거잖아.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옛날에 18년 전에 팔아놓은 거를 재작년에 재살았었나? 민원 걸어가지고 원금 달라 그랬어. 근데 그게 원금에 몇백만 원만 보태면 돼. 근데 나는 이미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사무실에 연락이 왔어. 원금 주라 그랬어. 그게 아마 그때 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12년 전에 팔아놓은 거나
자그마치 24년에 파는 것도 다 이게 와. 그래서 안심할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해 뭐 6년 전에 내놓은 거, 10년 전에 내놓은 것 때문에 이자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게 재산운에 뭔가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면 상관운에 잘못한 거. 그래서 항상 12신사를 보고 내가 길운이라고 해, 길신인데 그 길 깨져보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삼재여도 복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잖아. 근데 그 삼재가 나한테 흉신인데 대운에 세운에서 땅 때려줬어. 그럼 그게 복삼재로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또 하나. 삼재야. 내가 지금 정리. 이게 양띠가 삼재란 말이야. 삼재. 양삼재야. 그럼 이거를 복삼재냐 악삼재를 봐야 돼. 사람들은 다 삼재를 보는데 올해 이게 뭐냐면 나는 격국용신이 뭐냐? 화야. 격국용신이 화기 때문에 나는 복삼재야. 그리고 올해 을사년이 와가지고 사오미 방합으로 또 화를 만들어주니까 나는 복삼재인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활을 안 하고 집에서 아줌마가 가정주부였다. 나는 악삼재야. 사화가 와서 사익충을 때려버릴 거잖아. 편재가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가 격국용신은 복삼재인데 격국용신은 뭐냐? 뭐 일을 하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잖아. 가정주부일 땐 나는 이건 뭐 악삼재야. 근데 내가 무당이고 직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삼재야. 그래서 합충형파회와 격국용신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무턱대고 다 삼재가 아니야. 알겠죠? 근데 이제 원국의 건강으로는 내가 화가 많은데 화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 화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원국에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이 문제야 건강이 문제야. 돈을 먼저 치잖아. 우리가 활동하는 거 있어서. 그래서 이건 복삼재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서정쌤이 공부한 거하고 이거하고 다 같다 해서 통변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초는 다 아는데 통변을 위해서 자꾸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같은 삼재를 양을 가지고 복삼재 약삼재 하면 안 돼.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민이가 지금 정해생이야. 얘는 돼지야. 근데 우리 을사가 왔어. 사화 가서 사해충 때렸어. 사화 가서 사해충 때렸어. 근데 사화 속에 무경병이 있어. 지장간에 무경병이 숨어 있잖아. 경금이 와가지고 얘가 일지가 정유야. 요거 도킹에서 만났네 경금이. 그럼 얘한테는 경금이 뭐야? 재잖아. 재. 그러면 애기한테는 재가 뭐겠어? 마무리겠지. 그럼 이제 하반기에 음력 9월에 매달 따겠네. 이렇게 보는 거야. 사해충 때리면서 얘도 복삼재야. 같은 돼지여도. 근데 이게 사해충을 때렸는데 이게 용신이잖아. 용신. 얘는 이게 용신이야. 무슨 용신이냐면 조후용신이야. 얘가 월지가 5하기 때 조후용신이야. 외할머니야. 사해충이 오면서 외할머니도 변화가 오고 얘도 조후용신을 때렸어. 불안해. 오늘 아침에 데려다 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열심히 사는데 자기는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다고 늘 지금 걱정이래. 조후용신을 때렸으니까. 지난 해자축 임묘지는 조후용신 살았으니까 마음 편했지. 자기가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돈을 쓴대. 할머니 할아버지 열심히 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는데 저 이래가 대학 가야 되겠습니까? 조후용신을 때렸잖아. 불안해지는 거야. 다시 우리가 많은 공부하는 거야. 지민이가 정해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병호야. 그리고 여기가 정유야. 여기가 갑진이야. 이게 바로 조후용신이야. 월지가 여름이니까 요거가 조후용신이야. 근데 육친으로는 이게 외할머니야. 관성이기 때문에 나야. 옥부인이야. 이게 관성이니까. 그래서 지민이가 월지에 관성이 있어. 그래서 얘는 이름 나겠지. 관성이 여기 있어. 그리고 정화가 해유를 가지고 천을균도 2개 가졌어. 사주가 천을균도 가졌어. 근데 우리 을사년이 왔어. 그럼 이거를 보고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을사년이 왔는데 돼지띠 삼재가 왔습니다. 하면 얘가 악삼재니까 복삼재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럼 일단 요걸 갖다가 이렇게 땅 때려. 지진지지끼리 하니까 충을 할 거 아니야. 사해충. 지진지지. 땅 때리면 조후용신을 깨트린 거 아니야. 그러면 외할머니도 힘들 거고 조후용신이 이게 심신한동이지 마음이 불안하겠군요. 지금 조용신으로 보면 마음이 불안하겠군요. 근데 또 여기서 아까 무경병이 숨어 있었어. 그래서 이거가 얘하고 만났어. 도킹을 해서 만났어. 근데 얘가 재야. 편재지. 같은 편이니까.
편제를 만났어. 그럼 얘한테는 편제가 뭐냐 마무리 결과물이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거는 그냥 얘는 학생이기 때문에 요거를 쓰겠지 마음 편해 공부하게. 근데 결과물은 얘가 운동을 하고 뭐하고 하면 상반기에는 메달이 없고 하반기에 메달이 있겠습니다 보면 돼. 제가 여기서 만나니까 하반기에 만나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우리 지민이는 상반기 메달이 없겠구나 했어. 진짜 메달이 없는 거야. 대회 할 때마다. 근데 여기 해수가 또 와. 다음 달에 사회충 때려. 그러면 뭔가 하나 따겠지. 메달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얘는 결국은 복삼제가 아니네. 그러면 용신을 때렸으니까 유일하게 용신을 때렸잖아. 그리고 천울균도 맞았잖아. 얘는 악삼제야. 나는 복삼제고. 그러면 여기서 외할머니가 맞았어. 근데 그나마 내가 복삼제이기 때문에 난 덜 맞은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상반기 메달이 없기 때문에 뭐 용인대, 경기대, 한국체육대학교 못 간 거야. 악삼제라 관이 깨져버려서. 그래서 여주대 굉장히 유도로 유명한 여주대 가서 내년에 용인대로 복학이야. 편입을 하는데 내년에 편입을 해주는데 여주대에서 학점 맞춰서 내년에 용인대로 편입을 해준대. 봐. 그렇게 하라 그랬어. 정혜야. 내년이 병우년이 왔어. 병우가 왔어. 오해합을 하잖아. 관성. 정관으로 들어가지 용인대. 내년에 가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럼 이걸 재수할 것이냐 내년에 갈 것이냐 하는데 재수는 안 된다. 다행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추천서 써서 여주대가 그래도 괜찮대 유도로는. 여기서 학점을 만들어서 대회 때 용인대 내년에 편입 바로 넣어준대. 그렇게 가라 그랬어. 그래서 아침에 그 얘기야. 저 용인대 꼭 가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신데요. 둘 중에 하나 지가 잘해서 장학금 받고 가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벌어서 대주든지. 대신 나는 격국용 쉬우니까 내년 내후년 돈 대줄 수 있어 얘를. 이게 뭐야. 삼재도 배워야 되지. 합충 형파도 배워야 되지. 얼마나 배울 게 많아. 그래서 10년 공부해도 모르시는 거야. 어떤 걸 갖다 써야 될지를. 정신없지. 이거는 그러니까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도 현직에서 불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100만 명이 공부하는데 40명만 제대로 푼대잖아. 정신이 없잖아 이거 세상에. 그러면 요거를 보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보고 하는 거야. 나도 처음에 8년 동안 혼자 공부할 때 뭔 말인지 몰랐어. 난 독학이 했거든. 사화가 2개가 있어 독학이 가능했던 거야. 유튜브를 보고. 내 원국에 있었으니까 무인성인데도 참 신기하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말하다. 올해 제살인 사람이 3년 후나 6년 후에 올해 잘못 행동하면 이렇게 온다. 매사에 정면 대립을 피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하려 대처해야 된다. 착각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야. 그리고 제살은 12운성 중 태와 같아. 태. 납치, 강금, 구속수사. 그러니까 태아범 했지만 아직 이게 맹그러진 거야 뱃속에서. 성별도 몰라. 그냥 이만한 저만아 인심 3주입니다 4주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가 얼마나 사람 힘들게 해. 잠재워 매식겁게 해. 세상에 호르몬의 변화를 해서 짜증나게 해. 세상에. 와, 이 태. 그래서 태지 깔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스트레스를 엄청 줘. 저 우리 태지 있잖아 집안에. 그래도 나는 요새 다행이야. 유로가 다 벽을 막고 있어서 내 대신 다 둘이서 알아서 못 갈아서 지지해. 유로는. 저걸 갈았어. 사와 70세. 여기 이제 태아하고 저 70세하고 싸우는 거야. 잘 됐지 뭐야. 나는 여기 목욕이잖아. 그러니까는 되냐고. 내가 이해를 못하지. 나도 죽겠는데. 나도 4살 5살인데. 나도 지금 아직 기저귀 못 뛸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 이게 김 대표님 이거 다림질 앞에 할 때 이거 좀 세우지 말랬더니 눌렀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저거 갖다 붙여준 거야 이거. 양면 테이프. 그래서 태와 같다. 납치나 강금, 구속수사 등의 관제구설을 당할 수가 있다야. 그래서 태지를 깔고 있는 사람이 사주 원국이 잘못돼 있으면 이렇게 맨날 이런 사람이야. 경찰서나 쫓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태지가. 근데 이제 그 옆에 오화하고 사후 방합으로 김 대표는 합으로 묶어줘가지고 태지를 조금 덜 하는 거야.
그래서 독립투사나 혁명가 등에 있고 재살이 2개이면 권력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원국이 나는 역마살이 2개 있었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살이 2개가 있으면 독립투사나 혁명가 등에 있고 재살이 2개 있으면 권력기관에서 일할 수가 있다야. 재살 2개 있는 사람. 특히 월지나 일지에 있으면은 요런 데로 가라고 진로 적성도 해줘도 나쁘지가 않아요. 월지나 일지에 있으면 이리 가라 그러면 좋아. 진로 적성으로. 그래서 재살이 연에 있으면, 연지에 있으면 육친의 덕이 없어. 그리고 여기 재살이 연지 있더라. 아까 봤어. 유로 재살이 연지에 있어. 육친의 덕이 당연히 없지. 형제가 있다고 해도 병이 있거나 금술이 좋지 않으면 외롭다야. 그러니까 부모복과 형제복이 없는 거야. 연지에 재살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연지가 요게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렇게 없었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60갑자 돌아와서 한갑 넘어서도 이것도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월지에 있을 경우에는 육친의 덕이 없고 남자는 스님, 여자는 무당이 되며 몸에 흉터나 큰 점이 있으며 도둑을 인해 한번 놀랄 것이다. 월지에 재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있대. 여자나 스님이 될 수가 있대. 이제 우리가 실전통병 시간에 무당사주 공부할 건데 기억하고 있다 혹시 요게 재살이 있나 한번 봐봐. 재살이 있나 한 번만 봐봐 이따가. 12운성 제왕을 만나며 유로가 제왕 만날 때가 있을 거야. 원국에 제왕이 없으면 제왕 있어 원국에? 없으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제왕을 만날 때가 있을. 원국에 제왕 있지? 그게 언제 있어? 연월 일시 중에. 월에 제왕이 있어? 그러면 제왕을 만나면 복이 되고 사업이 능히 지킬 것이다. 그러면 그 시기에만 뭐를 해도 잘 됐을 거야. 그 시기에만. 그 시기에만. 그리고 흘러가는 곳에서 여기 대운이나 세운에서 제왕 또 만나면 그때 잘 되는 거 발복하는 거예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일지에 있을 때는 질병이 많고 배우자 상을 당하여 관제구설을 면하기 쉽다. 우리가 12운성에 태지하고 같이 갔다 그랬잖아. 근데 태지를 만나면 태지가 뭐라 그랬어? 이거 어디 갔어? 12운성의 태지가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뭐 앞에 넘어갔지. 그래서 태지를 만나면 질병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 배우자가 아픈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랬지. 근데 김 대표 재살이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내가 아파야 되는데. 그래서 일지에 태를 깔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재살을 깔고 있는 사람 태지하고 같다고 했잖아.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러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플 수도 있다고. 배우자 상을 당하면서 구설을 면하기 어렵다.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질병이 많거나 내 하체에 질병이 많거나 배우자를 일찍 보내거나 아니면 관제 구설을 면하기 어렵다야.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월 다 밑에를 봐야 되지만 옛날에는 단순 판단으로 일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산신기도를 많이 하면 면할 수 있다야. 아주 개운법 제대로 들어왔지. 그래서 김 대표 태지 깔았지만 산신기도 많이 하니까 괜찮은가 봐. 나도 괜찮고 자기도 괜찮고. 이거 산신기도. 그래서 일지에 태 깐 사람, 재살 깐 사람은 무조건 무슨 기도? 오케이. 산신기도를 많이 하셔라. 그래야 이런 일이 없다. 배우자 먼저 보는 거는 과부나 호라비가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김 대표가 태지 깔았으니까 나를 먼저 보낼 수가 있었다고. 저 호랍이 될 뻔했다고. 근데 내가 산을 끌고 갔으니까 호랍이가 안 된 거지. 시지에 있을 때는 공명, 부귀공명, 이름은 날렸어도 재산에 풍파가 있다. 빛 좋은 개살구다. 파란이 많다. 그리고 12운성 중 태를 만나며 또 태를 만나. 같은 걸 만나는 거야. 그게 복음인 거지. 자기가 태인데 또 태를 만나봐. 태를 만나면 공명할 수 있고 재운은 불리하대. 태를 만나면은 부귀공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재운, 여자라든가 돈은 불리하다. 다 주지는 않는 거지. 그래서 신체에 재앙이 있지 않으면 노상해. 그래서 김 대표님이 큰 몸에 재앙이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재앙이 있지 않으면 노상에서 횡액을 당하다. 거리에 노중 이게 객사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김 대표가 어렸을 때 큰 재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살아 계시는 거지. 와 진짜 노상에서 횡액을 당한대. 객사고 아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길 가다가 짐승한테 물려 죽거나 이런 게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태지를 깔거나 이거 재살 있는 사람은 흉터가 있으니까 이거 일부러 성형해도 된다.
내 몸에 성형을 해도 돼. 성형할 일 있으면. 그리고 연월일이니까 중년에 있어야 돼. 이게 일지니까 그 시기에 40부터 60살 사이야. 40부터 60살 사이니까 2년 더 남았네. 2년 더 남았네, 김 대표는. 그래서 하늘이 내리는 자연적인 재앙을 의미한다는 천살 공부예요. 하늘천, 죽일살. 하늘에서 죽인다는 뜻. 하늘이 내리는 자연적인 재앙을 의미한다. 그래서 겨울에는 한파로 인한 한 해와 냉해가 있고 여름에는 수해와 해일 등으로 인한 재앙이 있다. 천사를 만나면 그러니까 대운 세운에서 세운에서 천살이 오는 해 유독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추울 때가 있다. 근데 올해 천살이 있는 사람 없지 여기. 다행이다. 천살은 12운성 중 양지에 해당돼. 양지에 해당이 되고 연에 있을 때는 고향을 일찍 떠나야 재수가 있고 12운성 중 양 또는 장생을 만나면 길하다. 같이 만나거나 장생을 만나면 길하다. 그러니까 내 원국에 천살이 있는데 양지나 장생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양 하나만 보면은 나빠. 여기 위에 보면 재수가 없어. 아니 일찍 떠나야 재수가 있다는 거면 이 사람은 일찍 타향으로 나가야 돼. 부모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 부모랑 같이 농사 짓고 살면 안 돼. 시골에서. 부모가 일찍 보내야 되니까 학교 때부터 유학을 자꾸 보내야 돼. 기숙사 보내고 뭐하고. 고향을 일찍 떠나 재수가 있고 12운성 중 양 또는 장생을 만나면 크게 길하다. 지나가다가 세운이나 대운에서 양지나 장생을 만나면 발부간다. 연지에 있는 사람이. 월지에 있으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대기만성. 점점 좋아지는 거.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크게 좋아진다. 간혹 재액이 있어. 재액이라는 건 돈과 아버지와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재액이에요. 그래서 재액이 있을 수 있으면 일신이 고단하고 몸수가 고단하고 69세나 77세에는 큰 병을 조심하고 폐나 심장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천살 있는 사람, 월지에 있는 사람. 그럼 내 부모님도 이렇게 가셨거나 이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지. 월지에 있으면 내 부모님. 월지에 있어? 봐. 아버지가 진폐증 월지에 있잖아. 야 진짜 야 신기하지? 요게 아빠가 진폐증이시잖아. 폐잖아. 월지잖아. 여기 있었잖아 천살이. 부모님 이거를 내가 69세나 77세에 큰 병 조심하고 이때 건강검진 엄청 많이 받으면 되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갈 확률도 있는데 그러니까 딸은 아빠를 많이 닮으니까. 근데 요거를 월지가 뭐야? 부모 자리지. 부모 궁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딱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심장 엄마도 조심하셔야지. 심장 엄마 아버지 다 걸려 있는 거잖아. 내 부모 궁이니까. 그래 엄마 패잖아. 천살이 일에 있을 경우 일지에 천살이 있으면 평생 인덕이 없고 구설수가 간혹 있고 하지만 천덕귀인을 만나면 천덕귀인. 그래서 옆에 천덕귀인 있나 보고 대운 세운에서 원국에 있으면 제일 좋지. 천덕귀인을 만나면 자손이 영화롭고 부부가 화목하여 100가지 일이 되기라다. 일지기 때문에 연지나 월지나 시지에 천덕귀인 인나를 보면 돼. 요거 이렇게 요걸 펼쳐보고. 시에 있을 때는 자손궁이 불기라고. 시지가 자손이잖아. 불기라고 병자가 끊임없이 생길 수가 있다. 낙상이나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왜 병자가 끊임없이 생기냐면 거기가 말년이잖아. 시지가. 그러니까 나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병자가 계속 생길 거 아니야. 나도 아플 수도 있고. 낙상이나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하고 독학을 하면 대성할 것이다. 말년에 제복도 좋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시에 천살 있는 사람 늦게 대기만성하고 공부 많이 해서 뭔가 나만의 라이센스 내 머릿속에 지식을 충분히 넣어놓고 나면 대성하고 말년에 제복도 있고 장수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신사를 공부했는데 그 속에 12운성부터 해서 3제까지 다 갔다 왔네. 그래서 천살, 제살, 겁살을 공부했어요. 겁제천을 공부해서 우리가 12운성에 같이 흘러가는 거야. 제사를 태라고 하고 겁살을 12운성에 뭐라고 갖다 그랬어요? 아까 겁살은 그러니까 절태양 같이. 그다음에 요거는
겁재천 가지. 그래서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12개를 외우는 거야. 절태양 겁재천 이런 식으로 한 무리로. 그래서 오늘은 12신달 공부했어요. 밥 먹고 이제 수업 개척합시다.